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DLENC입니다. DLENC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편은 세상과 아크로라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대형 건설사죠. 사실 최근에 건설주들의 주가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죠. 최근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요. 특히나 인건비도 같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지금의 주가를 보면 연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그런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받고자 하는 그런 금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는 상황인 것은 맞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주장들을 조금 더 힘이 실려 있는 그런 주가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기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설사들의 이익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그 중에서는 도급이 아니라 그러니까 발주를 받아서 이제 수주를 하는 식의 그런 영업이 사업 비즈니스가 아니라 디벨로퍼 땅을 사서 아예 착공 완공까지 해버리는 그런 디벨로퍼 기업들의 영업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현장에 다니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분양이 예정되어 있었던 그런 단지들을 보더라도 분양이 계속적으로 밀렸죠. 지금도 밀리고 있는 단지들이 꽤나 많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번 정책들을 보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분양가를 기존에 이제 다른 아파트들과 비슷하게 가격을 맞춰주겠다 이런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로또 분양이라고 하죠. 로또 분양이 저는 당분간은 좀 사라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옆에 있는 10년 된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낮은 이런 현상이 저는 이제는 사라질 준비가 되지 않았는가. 사실 10년도 더 된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 가격이 거의 반값 정도로 싸다는 것이 시장의 그런 규칙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맞지가 않아요. 사실 이러한 로또 분양 정책이라던가 로또 분양에 대한 그런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국가도 거의 대한민국 외에는 별 많은 국가가 없을 정도로 이제 이러한 정책은 오래 갈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분양받는 사람들은 사실상 분양받는 사람들 로또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 아파트를 짓는데 도움이 된 것이 전혀 없죠. 그저 운이 좋아서 반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왔던 것 뿐입니다. 전혀 가치를 생성한다거나 뭐 생산재를 만든다거나 이런 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많은 이익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러한 분양이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기존의 재건축을 추진해 왔었던 그런 기존의 그런 집주인들과 그리고 건설사들, 시공사들 그리고 인부들 이런 식으로 좀 가치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저는 마련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 저는 디벨로퍼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DLNC가 가장 눈에 띄는 그런 디벨로퍼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DLNC 같은 경우는 재고 자산이 무려 1조 원 정도 돼요. 대략 한 9,674억 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9,300억 원 이상이 바로 땅값입니다. 땅값.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 시가총액이 지금 2조 1천억 정도 됩니다. 2조 2천억 정도 됩니다. 2조 2천억인데 가지고 있는 땅의 가치만 9,300억 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디벨로퍼를 통해서 아파트를 만든다거나 상업시설을 만들고 분양을 할 때에는 당연히 가치는 기하급수로 더욱더 오르겠죠. 심지어 공시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실제로 시세를 본다고 하더라면 이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은 그런 가치가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의 시가총액 2조 2천억이 땅 가치에 9,300억 원에 비해서 저는 절대 고평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특히 DLNC가 최근에 이제 디벨로퍼로서의 면모를 보이면서 땅을 직접적으로 매입한 땅을 통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 부지가 몇 개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평가가 안 좋았던 부지가 바로 거제도였습니다. 거제도. 그런데 이 거제도조차 거제도 주민들 혹은 경상도 주민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거제도에 이제
아일랜드, 유로 아일랜드, 유로 스카이 이쪽을 이제 DLNC가 하고 있는 것인데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네, 제가 따로 알아보니까 피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만큼 이쪽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DLNC가 가지고 있는 분양 중이었던 혹은 시행 중이었던 그런 디벨로퍼 물량 중에서 가장 이제 학급이라고 평가되었던 그런 물량조차도 이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저는 DLNC의 이런 실적이 단기적으로 안 좋아진다 한들 다시금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주 같은 경우는 금리의 상승,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많아요. 부채 비율이 많은 기업들은 금리가 올라갈 때 좋은 모습을 보이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기술주들의 폭락 70%, 80%, 90%의 폭락이 사실 이 높은 부채 비율로 인한 그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폭락하는 경우도 꽤나 많은데 건설주들도 이에 대해서는 사실 피할 길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당연히 압박에 거세질 수밖에 없겠죠. DLNC는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오히려 땅 가치보다도 더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부채 비율이 80%대예요. 81%입니다. 참고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우량 기업이죠. 우량 이제 건설사인 현대건설을 본다면 부채 비율이 102%예요. 그리고 GS건설을 본다 하더라도 192%, 부채 비율이 올해 예상 192%이고 현재는 211%입니다. 그리고 프로지를 가지고 있는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부채 비율이 225%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대형 건설사들에 비해서 DLNC의 재무 구조는 매우 양호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디벨로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부채 비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땅을 직접적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채를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도 DLNC는 상당히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벨로퍼임에도 불구하고 디벨로퍼가 아니라고 했을 때에도 부채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은 금리가 상승하는 지금 같은 시기에도 사실 그다지 우려할 부분이 크지는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실 수혜 자산들이 꽤나 여기저기서 많이 좀 튀어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원자재도 있을 수 있고요. 원자재 아니면 금, 은 그리고 예전에는 비트코인도 인플레 수혜 자산이다 이런 주장들도 꽤나 강했었죠. 그 외에도 성장주들도 이제 인플레 시대보다 더 큰 성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주들이 수혜주다 이런 식의 주장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인플레 시대에서 가장 찐 수혜 자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찐 수혜 자산은 물론 원자재 금, 은은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찐 수혜 자산은 바로 토지예요. 토지, 땅입니다. 인플레 시대에서 땅만큼 가장 강력한 그런 면모를 보이는 자산은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네, 대한민국의 그런 땅값을 보더라도 인플레 시대를 맞이하면서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다가 급격하게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기존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훨씬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대표적인 산업군은 바로 디벨로퍼죠. 그래서 특히나 대형 건설사 중에서도 이제 디벨로퍼의 행보를 가장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 그런 DLNC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건설 외에도 사실 수소 생산, 수소 액화 저장 분야에서의 EPC 분야라던가 탄소 포집 기술도 진출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수소 에너지, 수소 플랜트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한 만큼 이쪽에서도 굉장히 좀 주목할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텔레그램방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EPC 기업들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미국의 플로어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DLNC, 이탈리아 기업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이미 EPC 기업들, 플랜트 기업들이 대부분 90% 이상은 파산당했거나 인수합병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100개 이상의 EPC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면은 지금은 한 5개 내외? 네, 대표적인 기업들을 치면 5개 내외밖에 없어요. 미국의 플로어 아니면
뭐 이탈리아, 일본에 한 개 정도씩 있는 것 같고, 뭐 대한민국의 뭐 DLNC,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대한민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던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주택을 같이 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해외 기업들은 주택을 거의 안 하고 거의 인프라 투자, EPC에만 매진했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파산당했지만 대한민국 기업들은 주택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주택과 플랜트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실적이 혹은 사업 비즈니스가 사업 방향성이 좋아지고 있는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아무리 인건비라던가 자재비가 오른다 할지언정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거나 혹은 재건축 이제 초과 수익에 대한 그런 반환을 이제 어느 정도 완화해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봤을 때에는 이익단이 훨씬 더 저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설에 있어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별로 크지 않아요. 네. 오히려 땅값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미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꽤나 좀 오히려 메리트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분양가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개 신도시가 들썩들썩 거리고 있어요. 1개 신도시만 주택수만 200만 호가 넘습니다. 1개 신도시가 완벽하게 리모델링 되는 시기가 저는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 200만 호라는 숫자가 보통 숫자가 아니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강한 건설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저는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뭐 그 외에도 사실 20년이 넘는 아파트들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애매했어요. 사실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부동산 투자자분들도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매력이 없다고 합니다. 차라리 30년, 40년 이상이 되어서 재건축, 재개발을 바라볼 수 있다던가 아니면 아예 신축으로 가서 실수요자들의 그런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매력도가 있어야 되는데, 20년에서 30년 사이의 아파트들은 매력이 없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20년만 넘어서도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이제 여기서 집주인들이 돈을 조금씩 낼 테니까 리모델링해서 새 아파트로 만들어줘라. 그리고 이제 100세대, 200세대, 300세대라도 추가적으로 증축시킬 수 있다면 증축을 시켜서 수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식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사실 1기 신도시가 200만 호라면 2기 신도시가 이제 20년 차가 되고 있죠. 그래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한 60만 호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건설주라고 하면은 수도권과 그리고 디벨로퍼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벨로퍼 그리고 DLNC에 대한 분석이었고, 수소에너지, 수소 EPC라던가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신산업에 대한 방향성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했습니다. 필승!